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봐요. 지난달 딸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올해 72살 이명희입니다. 30년 넘게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어요.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년을 가까이서 지켜봤죠.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양원에 돈 쓰지 마세요. 간병인한테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식 집에서 짐처럼 살지 마세요. 저는 월 450만 원 들어가던 비용을 단돈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영상 놓치실 수 있어요. 제 소개. 전주에서 32년간 노인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어르신들 손잡고 말벗 되어드리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정말 보람있게 살았어요. 정년 퇴직하고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여유롭게 살 줄 알았죠. 근데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전환점. 남편과는 8년 전에 갑작스럽게 사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에서 남편이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심장마비였대요. 그 충격.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명희 선생님,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혼자 사시기엔 힘드실 텐데.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근데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다짐했어요.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자기 가정 꾸리고 살고 있고, 저는 남편이랑 살던 전주 아파트에서 계속 혼자 살았죠. 문제의 시작. 처음 몇 년은 버텼어요. 동네 도서관 가고, 공원 산책하고, 복지관 봉사활동도 나가고.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처음엔 계단 오를 때 숨이 좀 차더니, 나중엔 무릎이 아파서 장 보러 가기도 힘들었어요. 작년엔 결국 무릎 수술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제 무릎에 물이 가는 활동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계시지 말고 누군가 도움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세면대 붙잡아서 균형 잡았는데 그 순간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만약 넘어져서 못 일어났다면 누가 나를 발견할까 얼마나 지났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정말 혼자 살기 어려운 나이가 됐구나.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한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딸의 걱정. 그날 이후로 딸 수진이가 더 자주 전화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더 오래요. 처음엔 그냥 안부 묻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거기가 안전하잖아요.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늘 현실적인 아이였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여유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스타일이죠. 그 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수진아, 엄마는 아직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은 괜찮아도 갑자기 상황 나빠질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도 맞긴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요양원이라는 곳은 글쎄요, 자유를 포기하는 곳 같았거든요. 친구의 사회. 몇 해 전에 친구 한 분이 요양원 들어가셨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 그분 눈빛에서 체념과 포기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절망감 같은 거요. 남편이랑 함께 걸었던 산책로, 이웃들과 나누던 인사, 창가에 놓인 화분들.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가야 하는 곳. 그곳에 들어가면 제가 더 이상 이명희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만 불리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밥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밥 한 술 뜨려 해도 목이 메어서 넘어가질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주일 체험. 결국 딸의 강권으로 요양원 일주일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랑 살던 집 문 잠그는 순간 마치 이곳과 작별하는 것 같은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요양원은 전주 외곽에 있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더라고요. 선생님, 모든 활동은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10시 체조 프로그램.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학교 시간표처럼 짜여진 생활. 제 방은 4인실이었어요. 다른 3분 할머니랑 함께 지내야 했죠. 침대 옆 사물함 하나가 제 소지품 둘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의 충격. 첫날 밤, 옆 침대 할머니, 코 고는 소리와 신음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다른 분은 밤중에 화장실을 여러 번 오가셨고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환경.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낮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식당, 휴게실, 복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TV 소리, 직원들 대화 소리, 다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나 때로는 고통의 신음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에 지쳐갔습니다. 자율성의 상실. 둘째 날,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운동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모두가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팔 올리세요. 다리 벌리세요. 마치 군대 훈련 같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졌죠.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다 드셔야 해요. 이렇게 조금만 드시면 어떻게 건강 유지하세요? 저는 원래 소식하는 편인데 직원분들이 자꾸 더 먹으라고 재촉하시더라고요. 나흘째의 결심.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여기서는 내가 나답게 살 수가 없어. 아침 식사 후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적응하시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데. 아니에요.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 나른한 공기가 저를 반겨줬어요. 이곳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근데 문제는 다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공감되시나요? 그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서울행. 며칠 후 수진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서울 올라오세요. 우리 집에서 좀 지내보면 어떨까요?
당장 결정하지 말고 일단 함께 살아보면서 천천히 생각해요. 그 제안이 꽤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결국 한 달 동안 서울 딸네 집에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햇빛 비치는 창가의 제라늄 화분, 남편이랑 함께 찍은 사진 놓인 거실, 오래된 소파.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제 독립된 삶도 이제 지나가는 걸까요? 첫날의 어색함.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 얼굴이 좀 지쳐 보이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 짙었고 예전보다 마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짐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낼 예정이었지만 짐 많이 가져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수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저를 위한 방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으로는 다른 아파트 동이 바로 보였어요. 전주 집에서는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는데 여기선 콘크리트 벽뿐이었죠. 임시 거주자. 방에 혼자 있을 때 손주 재민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계실 거예요? 그 단순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글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구나. 한 달 정도. 아, 그럼 제 방학 동안 계시는 거네요. 재민이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여기서 임시 거주자라는 게 실감났으니까요. 눈치 보는 일상. 첫날 저녁 식사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수진이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식탁에서 된장찌개 먹으며 저는 조금씩만 먹었어요. 남의 집에서 식사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더 드세요. 이렇게 조금만 드시면 어떡해요? 충분해. 나는 원래 많이 안 먹거든. 식사 후 TV 볼 때도 소리를 작게 틀었습니다.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신경 쓰게 됐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면 소리가 날까봐, 물 내리는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걱정됐어요. 혼자 남은 낮. 둘째 날부터 수진이는 출근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점심때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를 열어볼까 망설였어요. 남의 집 냉장고 여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결국 아침에 남은 빵 한 조각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들려오는 대화. 며칠이 지나자 수진이 부부도 저를 의식하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대화하던 것도 이제는 때로는 언성을 높이며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에 가려다가 거실 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수진이랑 사위가 얘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요양원 얘기는 언제 꺼낼 거야? 아무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기는 위험하잖아.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 꺼내면 상처받으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잖아. 어차피 이런 문제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은 저를 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마치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결정적인 순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복도 지나가는데 수진이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좀 더 계시는 건 어떨까? 전주에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좀 힘들어. 매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재민이도 자기 공부할 시간에 할머니 말동무 해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정말 이 집에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전주로 내려갈래. 왜요? 뭐 불편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 그냥 내 집이 더 편할 것 같았어. 너희도 불편할 테고.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니 진심이 아닌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집이 좋아. 거기서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구나. 결국 2주 만에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교훈.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 냄새가 저를 반겨줬어요. 이곳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근데 이제 문제는 또다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첫 번째 시도. 수진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간병인이라도 써보는 건 어떠세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혼자 살다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실버케어 센터에서 소개해준 분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일단 한 달만 해보세요. 수진이가 알아본 간병인 소개 업체 통해 첫 번째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강 씨라는 6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생활 방식의 충돌. 선생님,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해요.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어떻게 건강하세요? 첫날부터 제 식사량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원래 소식하는 편인데 말이에요. 그분은 TV도 크게 틀고 전화통화도 시끄럽게 했어요. 심지어 제 친구가 방문했을 때도 옆에서 계속 이것저것 참견했습니다. 선생님 친구분한테 약 드셨냐고 여쭤보세요. 약 안 먹고 다니다 쓰러지는 경우 많아요. 제 친구는 불편한 표정으로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사생활 침해. 저녁에는 텔레비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나오면 제 취향과 상관없이 채널을 고정해 놓았습니다. 제 조용한 생활 방식과는 너무 맞지 않았어요. 결국 일주일 만에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이 분하고 맞지 않아요. 다른 분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지만 다른 간병인을 알아봐 줬어요. 두 번째 시도. 두 번째 간병인 박 씨는 50대 후반으로 첫 번째보다는 조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너무 답답해요.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안 될까요? 제가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장시간 걷기가 힘든데도 그분은 거의 매일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외출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를 두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제가 함께 나가길 바랐던 거죠. 비용 문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여기 너무 조용해서 답답해요. 저는 좀 활동적인 일 하고 싶어요. 결국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2번의 시도 모두 실패했어요. 낯선 사람이 내 집을 드나드는 것이 저한테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 사생활 침해 같은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문제였죠.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월 450만 원, 간병인 비용 250만 원, 식비 생활비 200만 원. 제 연금과 적금으로는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이건 돈도 마음도 너무 드는 일이야. 거울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간병인 고용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어서 해결책 나옵니다. 우연한 발견. 다시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간병인은 괜찮아요? 사실 그만뒀어. 내가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다시 요양원 얘기 꺼내기는 싫은데. 솔직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그때였어요. 복지관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희야, 혹시 시니어 코하우징이라고 들어봤어? 시니어 코하우징. 그게 뭐야? 요양원도 아니고 완전히 혼자 사는 것도 아닌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야. 각자 독립된 방 있고 필요할 때만 함께 모이는 거지. 정보 수집. 그날부터 인터넷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시니어 코하우징, 노인 공동체 주거, 협동조합형 주택.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전주에도 하나 있었어요. 함께 사는 집이라는 곳.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혼자이지만 홀로가 아닌 살.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직접 방문. 다음 날 바로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거기 견학 가능한가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려 함께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관은 평범한 다세대 주택 같았습니다. 현관 들어서자 밝은 미소의 담당자가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이명희 선생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시설 둘러보기. 1층부터 안내받았습니다. 1층 공동 공간. 넓은 주방 겸 식탁. 휴게실 소파, TV, 책장, 작은 도서관, 공용 화장실. 여기서 원하시는 분들끼리 함께 식사하실 수 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각자 방에서 드셔도 되고요. 2층, 3층 개인 공간. 1인실 방 12개. 각 방마다 작은 주방, 화장실,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옴. 한 방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평수로는 약 10평 정도 됩니다. 혼자 지내시기에 딱 적당한 크기죠. 비용 설명. 가장 궁금했던 건 비용이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은 월 350만 원, 간병인은
월 450만 원인데 여기는 단돈 30만 원? 네. 월 30만 원에는 관리비, 수도세, 전기 기본료가 포함돼 있어요. 식비는 별도인데 공동 식사에 참여하시면 1끼당 3천에서 4천 원 정도예요. 운영 방식.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저희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돼요. 입주자분들이 모두 조합원이시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모여서 회의로 정하시죠.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 있나요? 없어요. 모든 활동이 자유 참여예요. 원하시면 방에만 계셔도 되고 내려와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셔도 되고요. 이게 바로 요양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 입주자 만남. 설명 듣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어머, 새로 오시는 분이에요. 환영해요.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해요. 여기서 2년째 살고 있어요. 여기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한 점이요? 처음엔 공동생활이 낯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땐 방에 있으면 되고 외로울 땐 내려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일상 풍경. 마침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 함께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식당에 내려가니 몇 분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에요. 환영해요. 어서 오세요. 같이 드세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밥상은 소박했지만 푸짐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 우리는 돌아가면서 요리해요. 오늘은 영자 씨, 내일은 제가, 모레는 박 선생님. 물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분위기.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저는 약국 운영했었고요. 저는 사회복지사였어요. 30년 넘게 노인복지관에서. 제가 말하자 다들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그럼 복지 관련해서 모르는 거 많은데 여쭤봐도 되겠네요. 요양원에서 봤던 무기력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의 개성과 활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결정. 견학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했어요. 여기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딸에게 말하기. 집에 와서 바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좋은 곳 찾았어. 요양원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니어 코하우징이라고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집이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검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거 요양원이랑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 요양원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하고 4인실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자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내 방 따로 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것보단 안전하겠네요. 근데 비용은 어떻게 돼요? 월 30만 원. 예, 30만 원이요? 수진이도 놀란 목소리였어요. 보증금은 3천만 원인데 우리 집 전세금으로 충분해. 딸의 방문.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가봐요.
토요일 수진이가 전주에 내려왔어요. 함께 사는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수진이는 회의적이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괜찮은데 맞아요? 근데 시설 둘러보고 입주자분들 만나보고 나서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요양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엄마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고. 마지막 고민. 그날 저녁 둘이서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도 제 선택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살던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분해. 어차피 혼자 그 큰 집에 살 필요 없으니까. 수진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그만뒀습니다. 딸의 솔직함.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커피 내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요즘 좀 어려워요. 무슨 일이니? 남편이 준비하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오고.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그동안 보였던 그의 지친 모습, 부부 간 긴장된 대화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 집을 완전히 비우실 거라면.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저희한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재민이 대학 갈 때까지만. 모아서 꼭 갚을게요. 단호한 결정.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딸의 어려움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이게 제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자금이라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생각한 후 제 마음을 정했어요. 수진아, 너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구나. 수진이는 제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었는지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해해요. 엄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저희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삶의 방향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입주일. 입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아파트 전세 계약 정리하고 함께 사는 집 보증금 납부했습니다. 필요한 집만 챙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렸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대감이 그 아쉬움을 덮었습니다. 입주 당일 제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야. 첫 이유. 짐 풀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 오셨네요. 환영해요. 저는 옆방에 사는 김영자라고 해요. 견학 왔을 때 봤던 그 할머니였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오늘은 바쁘실 테니까 저녁 드세요. 김치랑 몇 가지 밑반찬 담긴 그릇을 건네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웃의 온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첫날 밤. 그렇게 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아가는 중이구나. 첫 아침. 함께 사는 집에서의 첫 아침, 창문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 떴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커피 끓이고 창가 작은 의자에 앉아 전주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 시작하는구나. 환영회. 오전 10시 1층 커뮤니티 센터에서 신입 주민 환영회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조금 긴장됐지만 용기 내어 내려갔어요. 휴게실에는 10명 정도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이명희 선생님이에요. 매니저인 서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저는 박경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건강 관련 상담 돕고 있어요. 전에는 보건소에서 일했죠. 78세쯤 보이는 남자분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김영자예요. 어제 반찬 드렸죠. 여기서 공동 식사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요리 좋아하시면 같이 해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각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두들 자신만의 역할과 취미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원리. 커피랑 다과 즐기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처음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특히 함께 사는 집에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는 혼자 있고 싶을 땐 자기 방에 있으면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땐 내려와서 함께하면 돼요. 강요하는 건 없어요. 박경수 선생님 말씀이 큰 안도감을 줬습니다. 요양원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 첫 공동 식사. 그날 저녁 공동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주도하는 저녁 식사는 정말 풍성했어요. 각자 조금씩 도우며 차려진 식탁에는 온갖 반찬과 따뜻한 국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오늘은 환영 식사예요. 밥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알게 됐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28년간 식당 운영하셨다고 했고, 박경수 선생님은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은퇴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32년 넘게 근무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곳에서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텐데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경수 선생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좋았어요. 일상의 리듬.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하는 체조 시간, 점심 후에는 독서 모임이나 영화 관람, 때로는 그냥 휴게실에서 수다 떨기도 했어요. 모든 활동이 자유참여였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였어요. 요양원에서 봤던 노인분들과는 달리 이곳 어르신들은 각자의 개성과 활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평범한 이웃 관계였어요. 제 역할 찾기.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제 일상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엔 혼자 커피 마시며 책 읽고, 오전에는 박경수 선생님이
진행하는 건강 체크에 참여했어요. 오후에는 1층 작은 도서관에서 시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혹시 이 서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노안으로 작은 글씨 읽기 어려워하는 할머니를 위해 서류를 읽어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였어요. 제가 서류 작성 도와드리자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노인분들 도와드렸던 그 보람이 다시 느껴졌어요. 복지 상담실. 그 후로 복지 상담이나 말벗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만의 역할이 생긴 거예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1층 휴게실에서 2시간씩 복지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일자리 상담, 건강보험 문의, 가끔은 가족 갈등 중재까지. 32년간의 경험을 살려 도움을 드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복지 신청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명희 선생님, 이번에 아들과 화해하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랜만에 전화 왔는데 반가웠어요. 이런 말들이 제 존재 이유를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퇴직 후 잊고 있었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다시 생겼어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아요는 필수,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마음 나눔 교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경수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명희 선생님, 우리 여기 마음 나눔 교실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외로움이나 우울감 느끼시는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선생님이 경험 많으시니 좋을 것 같아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시 사회복지사로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음 나눔 교실은 일주일에 2번, 총 5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80대 후반분들이셨는데 평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처음 쓰는 한글 보시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들 모습에 제 가슴도 뜨거워졌어요.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그분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어느 학생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변화의 순간. 2달이 지나자 마음 나눔 교실 할머니 한 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에게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며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내가 8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말했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함께 웃고 울며 그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의 재방문. 3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가 방문했어요. 함께 사는 집에 처음 오는 딸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엄마 방도 넓고 시설도 깨끗하고 딸과 함께 1층 식당에서 점심 먹었어요. 여러분이 수진이한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구나. 엄마가 이야기 많이 했어.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쁘네. 김영자 할머니가 수진이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수진이는 낯선 환대에 어색해하면서도 기뻐 보였습니다.
점심 후 제가 담당하는 복지 상담실을 보여줬어요. 마침 상담 중이었는데 어르신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로 계시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딸의 이해. 그날 저녁 수진이는 돌아가기 전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요양원도 싫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고였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자리야, 수진아. 너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1년 후.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함께 사는 집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요. 매일 아침 제가 내린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1층 식당에서 커피 내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들어 하루를 시작해요. 박경수 선생님은 매일 아침 혈압 체크하며 건강 살펴주고, 김영자 할머니는 간단한 아침 죽 끓여 모두와 나눕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손주의 방문. 여름방학 때는 수진이가 재민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우리 집보다 더 재밌어요. 재민이는 도착하자마자 1층 시설 구경하며 신나했어요. 특히 작은 도서관이랑 노래방 기계가 있는 휴게실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죠. 놀랍게도 아이와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고 있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재민이한테 직접 만든 쿠키 건네고, 박경수 선생님은 천문학에 관심 있는 재민이한테 별자리 이야기 들려줬습니다. 아이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세대 교류의 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방문하는 날도 있어요. 노래방의 밤. 저녁에는 노래방에서 재민이가 신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도 같이 불러요. 재민이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남편이랑 자주 불렀던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데 어느새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따라 부르셨어요. 그렇게 세대를 넘어 함께 웃고 노래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 메시지 남았어요. 현재의 살. 이제 함께 사는 집에서 산 지 2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어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중이야. 혼자 살던 시절, 요양원에 갔던 시절, 간병인과 지냈던 시절. 그 모든 경험을 지나 이제 이곳에 정착했어요. 비용 비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양원 월 350만 원 식비, 간호비 포함. 간병인 월 450만 원 간병비, 2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함께 사는 집 월 30만 원 관리비, 수도세, 전기 기본료 포함. 식비 별도 공동 식사 시 1끼 34천 원. 연간 비교. 요양원 4,200만 원. 간병인 5,400만 원. 함께 사는 집 360만 원 식비비. 차이 무려 연간 4천만 원 이상.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존엄성과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편안함과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느낌이에요. 네 번째,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결정권을 자식들한테 넘기거나 사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끝까지 자신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노년에 필요한 건 꼭 돈만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와 소속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에요. 저는 함께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보 안내. 아직 우리나라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많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검색하실 때는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세요. 시니어 코하우징, 노인 공동체 주거, 협동조합형 주택, 고령자 셰어하우스, 시니어 공유주택. 지역마다 형태와 비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 곳을 방문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월 450만 원의 간병인 비용, 350만 원의 요양원 비용을 고민하시던 분들한테 30만 원으로 가능한 새로운 대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나답게 당당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코하우징 선택 시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